자, 마지막 우리가 2015년 제1회 유통거래사 2급 제4과목 유통정보를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번호 우리가 71번 순서대로 갈게요. 전통적 비즈니스와는 달리 인터넷상에서 나타나는 거래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우리가 인터넷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일단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인터넷상에 대한 나타나는 거래의 특징은 시간간적인 제약이 소멸돼요. 새벽 2시, 1시에 들 수 있다는 거죠. 중간상의 소멸, 그 다음에 소액 자본으로 차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 및 소비자 간의 양방향성. 우리가 이 기술 제약이 소멸된다? 기술적으로 발전성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굉장히 뭐 딴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 제약이 소멸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죠. 기술적으로 발전성이 또 높아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상의 소멸 현상이 나타난다. 공급자와 이 소비자 간의 양방향성을 낳는다. 단방향이 양방향이죠. 시공간적 제약이 또 소멸된다. 그 다음에 소액 자본으로 차업이 또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 상의 전통적 비즈니스와 또 구분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72번은 이제 중요한 SCM이라는 또 키워드가 있죠. 기출 키워드. 그래서 이것도 2개 정도 치시는데요. SCM 기법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동그라미 5번, 우리가 5번이 정답인데, 기업 내부와 다른 기업 간의 연결을 고려해 현행 프로세스를 중시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기업 내의 공급체 공급체인 망인데, 기업 내 정보화의 확고한 구축 또는 최고 경영자의 확실한 이해 및 의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올바른 수집 및 교환을 위한 기업 간 데이터 포맷의 표준화, 공급사들에 연관되는 기업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업무 협조 체제의 구축이죠. 그래서 5번은 좀 맞지 않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좀 맞지 않는 거고, 1번 최고 경영자의 확실한 이해와 의지가 필요하고, 기업 내부의 정보화가 확고히 구축되어야 되고, 공급사들에 연계되는 기업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둔 업무 협조 체제가 또 구축되어야 되고, 데이터의 올바른 수집과 교환을 위해 기업 간 데이터 포맷을 표준화해야 되는데, 5번은 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염두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3번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통정보는 좀 중요한 문제들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는데요. 자, 가나다 안에 들어갈 단어들이 순서대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거는, 자, 일단은 가가 이제 QR이냐 CR이냐 VMI로 보는데, 자, 커스터머 CR 소비자로부터 얻는 판매 정보를 기초로 하여 상품 보충량을 업체가 결정하는 방법이다. 자, 이건 이제 어떻습니까? 이 QR이라는 건 신속하게 하는 공급이죠. 공급 관련되니까 CR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가는. 그 다음에 제조업체가 상품 보충 시스템을 관리하는 경우는 아까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게 VMI 나왔던 시험제고요. 그다음 상품 보충에 대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통업체와 공급업체가 공동으로 재고 관리하는 경우를 우리가 CMI라고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CR은 소비자로부터 취득한 판매 정보를 기반으로 상품 보충량을 공급업체가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또한 제조업체가 상품 보충 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VMI고, 그 다음에 상품 보충에 대해서 우리가 유통업체와 공급업체가 공동으로 이제 재고 관리하는 이 공동이 이제 CMI다. 자,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이제 문제가 또 잘 출제되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4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EAN 코드를 물어봤죠. 자, 그래서 이제 74 EAN 코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해설에 제가 왜 틀린 것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건 이제 틀린 거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그 해설해 보시고 가장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EAN 코드도 실제 가능성 큰 우리가 핵심적인 용어죠. 그래서 EAN 코드의 종류에 따라서 제조업체 코드와 상품 품목 코드를 표현하는 자릿수가 다르다. 63, 54, 36 이렇게 했죠. 그럼 이제 나중에 해설을 보시면 지금 1번은 EAN 코드는 UPC 코드보다 상위 레벨의 코드로 봐야 돼요. 상위 레벨. 그래서 상위 레벨의 EAN 코드 판독기는 어떻습니까? 이 UPC 코드로 이제 판독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면 EAN 코드는 UPC 코드보다 상위 레벨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코드로 EAN 코드를 판독할 수 있는 판독기는 UPC 코드를 읽을 수 있으나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상이라는 게 틀렸겠죠. 하이라는 게 틀렸겠죠. 그 다음에 EAN 코드의 종류에는 EAN 12가 아니라 13매 13가지 문자를 포함한 이 표준형과 그 다음에 EA의 8인 8개의 문자를 포함하는 단춘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틀렸고요. 12가 아니라 13이고. 자, 4번에 EAN 국가 코드는 3자리이며 체크 디지트는 1자리라 그랬죠. 그죠?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거. 자, 5번도 이제 각 캐릭터는 EAN 코드의 각 캐릭터는 두 개의 여백으로 형성된 우리가 그 5개의 모듈이 아니라 7개의 모듈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0은 밝은 모듈이고 1은 검은 모듈이다. 나중에 제 그 해설을 보시면서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1번에 하이가 아니라 상위, 2번에 EN 12가 아니라 13, 4번 체크 디지트는 2자리가 아니라 1자리, 그 다음에 그 여백은 7개 모듈이다. 5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5는 이제 뭐 방어벽 구축이라는 자체. 방어벽 구축은 외부 네트워크 침입에 대비해서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번인데 어떻습니까? 항상 속도보다는 안정성을 고려한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속도와 안정성을 균등하게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더 안정성을 더 고려한다는 겁니다. 상호 균등하게 함께 가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방화벽의 구축 시의 고려사항은 동시 사용자 수를 고려한다. 트래픽량을 고려한다. 방화벽의 구축 형태별 장단점을 파악하고 각 방화벽 게이트웨이 종류별 장단점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방화벽의 구축 형태별 장단점을 파악한다. 트래픽량을 고려한다. 동시 사용자 수를 고려하고 각 방화벽 게이트웨이 종류별 장단점을 파악한다는 건 맞는데 항상 속도보다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잖아요. 이 속도와 안정성을 균등하게 가자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76번.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키워드는 2차원 코드인데요. 2차원 코드다. 자, 2차원 코드에 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5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 코드 제가 항상 강조를 했는데요. 코드 93하고 그 다음에 코드 128. 128은 제가 1차원 바코드다 얘기를 했어요. 1차원 바코드다. 그래서 일단은 5번에 틀었죠. 그래서 종류는 PDF 417 코드와 코드 93, 그 다음에 코드 128은 1차 코드예요. 2차 코드가 아니라. 그래서 요거 분명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왔죠. 그래서 바코드는 그거 중요합니다. 옆표를 3개 쳐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1번 문자 숫자 등의 텍스트는 물론 그래픽, 사진, 음성, 지문, 설명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게 2차 코드 맞고요. 정보의 자체 복구 및 보안 인증 기능이 있다. 높은 인식률과 신뢰성을 보증한다. 데이터의 처리 속도가 빠른데 코드 93과 코드 128은 2차원 코드다, 1차원 코드다 이렇게 해서 틀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한 번 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그 다음에 77번은 우리가 유통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가장 옳지 않은 거냈죠. 자, 어떻습니까? 그 유통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소프트웨어에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에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운영 요원이 들어가는데 커뮤니티라는 것은 이 유통정보 시스템 구성 요소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이제 어때요? 우리가 오지선다니까 네 가지를 암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것도 꼭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성 요소가 네 가지가 들어간다는 거 꼭 우리가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78번 이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이 회사 조직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해서 유비쿼터스라는 게 있죠. 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 유비쿼터스 정신은 ON이라는 게 있습니다. ON이.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이 애니콜과 애니카를 여기서 따온 거죠. 이 가진 시공융합 정신이라 말할 수 있는데, 다음 ON이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케팅에서 4P가 4C로 가고요. 그 다음에 4A에서 이제 5A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닌 것은 anytime, anywhere, 그 다음에 any device, any network, any 서비스는 들어가는데 anyway, 어떤 방법이라는 자체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4번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any 시리즈가 아닌 거. 그래서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9번입니다. 자, 기업의 EDI죠. EDI는 여러분들이 제가 안 해도 별표 표시를 3개 정도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이죠. 신속하게 빠르게 되니까 우리가 EDI의 도입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 간접적인 효과, 전략적인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럼 EDI 전략적 효과가 가장 옳은 것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일단은 1번은 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그 증대는 간접적인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 4, 5는 직접적인 효과에 각각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략적 효과로 본다면 경쟁 우위의 확보, 전략적 정보 시스템의 구축, 그다음에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개선. 그래서 우리가 요게 제 해설에 있으니까 3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전략적인 효과라는 것은 경쟁 우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략적이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별표 표시 3개 해놓으신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적, 간접적, 전략적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의 효율성은 이제 관리를 하는 거니까 간접적이고, 업무 처리의 오류 감소, 문서 거래 시간의 단축, 자료의 재입력 감소는 이제 직접적인 효과고, 전략적인 것은 경쟁 우위 확보. 그 외에 뭐 시험 문제 전략적 정보 시스템의 구축은 안 냈죠. 왜요? 전략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거래 상대방과에 대한 관계 개선 같은 것도 이제 전략적으로 넣을 수 있겠죠. 출제 빈도 높습니다. 이건 또 출제됩니다. 3가지를 돌려냅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번 문제. 자, 공개키가 있죠. 공개키 방식에 암호 알고리즘의 인수분해의 난해함을 활용한 암호화 시스템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우리가 이거는 RSA라고 제가 얘기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것도 항상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RSA는 공개키 방식의 암호 알고리즘으로 인수분해의 난해함을 이용한 암호화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1번 갈게요. 자, 전자상거래 또 나왔습니다. 전자상거래 고객의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인데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의 구매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낮은 집단이다? 더 많이 구매를 하겠죠.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이 전통적 거래가 이제 오프라인을 봤을 때 오프라인보다 더 많은 구매를 하는 거지 더 구매력이 낮다라는 말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경향을 추구하는 편이고, 고객의 특성이, 그 다음에 호기심이 다양한 구매 집단이고, 인터넷을 통해 자유로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인터넷 구매에 있어서
이 고객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구매력이 낮은 게 아니라 더 높다고 봐야 돼요. 호기심이 다양한 구매 집단이다. 인터넷 구매에 있어서 고객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 새로운 경험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도 한번 체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번 유통 정보는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만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82번입니다. 브랭크를 채우는 거죠. 자, 이 가로 안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용어는, 자, 우리가 CAO는 자동 발주죠. POS 판매점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지는 상품 정보를 분석해 자동으로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발주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럼 CAO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EDI라고 봐야 돼요. EDI.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 도킹 같은 경우, 크로스 도킹은 재고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재고 비용이고, 자, POS가 이제 어떻습니까? 판매 시점에 대한 정보 처리 시스템이 EDI, 우리가 표준화된 문서를 통해서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CAO는 POS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지는 상품 정보를 분석해서 이를 자동으로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발주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CAO는 EDI 기반 정보 시스템으로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가 규격화된 우리가 표준 문서를 활용해야 하며, 그러니까 표준 문서를 활용해야 한다는 자체가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왜? 힌트가 되잖아요. 인프라가 다를 경우 또 어떻습니까? 이 EDI 문서가 나왔으니까 또 EDI죠. EDI 문서를 표준화해야 하고, 그 다음에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간의 데이터베이스가 다를 때도 동기화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전자문서 교환이 가능하도록 EDI 같은 소프트웨어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변환이 요구된다. 자, 표준화된 전자문서에 대한 교환이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거의 뭐 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 자체가 그 힌트를 준 게 표준화된 전자문서 교환이 가능하다. 그럼 EDI를 전자문서 교환이라는 걸 알고 있냐는 걸 낸 거죠. 그러니까 거의 힌트를 준 거는 좀 십시원이 좀 고맙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EDI가 들어간다. 그래서 꼭 이것도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EDI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 연결시켜서 이거랑 같이 묶으세요. 두 문제가 나왔네요. ED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두 문제를 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83번으로 갑니다. 자, 83번으로 간다면 이 저자분이 또 좋아하는 게 이 프로큐먼트입니다. 전자구매예요. 전자구매. 이것도 두 문제를 내셨던데, 자, 83번은 이제 이 프로큐먼트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 전자구매는 하는 걸 본다면, 자, 2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이 프로큐먼트의 장점은 구매 업무 프로세스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고, 구매 처리 비용이 절감이 가능하며, 구매 및 조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가 가능하고, 기업 조직은 공급 관리 차원에서 오류 감소, 실시간 거래, 인력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조달 업무 프로세스가 복잡해야 되지만 자동화시킬 수 있다? 복잡하면 직접 구매하는 게 더 낫죠. 전자구매를 왜 하겠어요?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 단편화, 단일화, 편리화, 자동화된다 이렇게 되죠. 말이 안 맞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전자구매도 이제 나올 수 있는 키가 돼요. 한 2개 정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매 처리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구매 업무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구매 조달 업무의 효율성을 또 제고한다는 건 높인다는 거죠. 기업은 공급 관리 차원에서 실시간 거래, 오류 감소, 인력 절감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 84번 갑니다. 자, E는 일렉트릭이죠. SCM. 그래서 공급 체인망 관리. 그죠? 그래서 공장이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상 했던 게 온라인상에서 이제 그 추구 전략 중
고객이 상품을 주문한 후 상품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독작 시간이 고객 허용 리드 타임이 실제로 공급업체들로부터 유통용을 거쳐서 고객에 배달되는 총 시간인 공급 리드 타임보다 짧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 온라인상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단절성이 떨어진다는 개념이죠. 연속적 보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번이라는 자체가 이제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단절이 되는 걸 떨어지는 것을 막는 거니까 연속적 재고 보충 계획 전략이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렉트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5번 같은 경우는 생산자 집약형 배송 시스템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이 정답은 5번인데요. 지금 생산자 집약형 배송 시스템이라는 자체가 소비자에게는 한계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된다? 배송되진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송 빈도수가 많다. 그 다음에 배송 물품이 다양하다. 배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주로 단일 품목이면서 제품의 부피가 크지 않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집약적 배송 시스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배송 물품이 다양하다. 배송 빈도수가 많다. 배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주로 단일 품목이면서 제품의 부피가 크지 않다. 근데 최종 소비자에 직접 배송되진 않죠. 그래서 생산자 집약형 배송 시스템은 소비자에 대한 한계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자 집약형이니까 소비자와는 반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6번. 이것도 이제 반대적인 개념이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자, 항상 제가 국제표준 연속 간행물 번호를 표기할 때 OCR 문자로 된 ISSN, EAN의 바코드를 함께 쓴다. 이때 10자리인 ISSN과 13자리인 EAN 자리를 맞추기 위해서 다음 중 ISSN의 앞에 들어갈 식별 번호, 프리픽스, 올바른 것은 뭐냐? 자, 우리가 977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ISN의 앞에 들어갈 식별 번호는 977입니다. 전기 간행물을 얘기하거든요. 전기 간행물. 그래서 이 ISSN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IS가 시리얼이에요. 시리얼 지속적으로 계속 전기 간행물을 얘기하죠. 근데 만약에 단행본이다. 978 같은 경우는 단행본을 얘기를 해요. 단행본. 근데 여기서는 ISS니까 9797, 977로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단행본을 얘기했다. ISN이 아니라 단행본이다. 그럼 978인데 만약 전기 간행물이 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3번이 정답이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연속 간행물의 번호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87번은 제가 아까 이 프로큐먼트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 저자분이. 그래서 두 개를 냈죠.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타이머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제품 서비스 정보 흐름, 비즈니스 참여들 간의 관계 역점을 두고 분석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라장터라는 자체는 그렇습니까? 기본서에 나와 있어요. 항상 제가 나라장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타이머스의 비즈니스 모델 분류체계 중 어느 유형으로 구매할 수 있는가? 당연히 전자구매죠. 전자구매. 그래서 전자구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장터라는 것은 나라에서 구매한 공공기관이 어떻습니까? 미리 이제 나라장터에서 물건을 살 거니까 국민을 상대로 물건을 우리가 주문할 사람들은 계약을 맺는 거죠. 우리 무엇을 사겠다 또 올린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큐르먼트와 연결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88번도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보세요. 제가 강의를 찍어 놓은 것은 2015년 전에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하다가 제 교재에 사물 인터넷이 분명히 출제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적중이 됐잖아요.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세계, 사물 인터넷에 대한 요새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주식들이 또 우리가 호황을 또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이 있습니다. 왜냐면 다 나오잖아요. 현실 세계의 사물들과 가상 세계를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언제 어디서나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 인터넷 기술로 1999년 MIT의 케빈 애시톤의 처음 이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유무선 네트워크에서 엔드 디바이스는 물론 인간, 차량, 교량, 각종 전자장비, 문화재,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물리적 사물 등이 모두 기술의 구성 요인에 포함해서 가전에서부터 자동차, 물류, 유통, 헬스케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사물 인터넷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별표 표시는 한 2개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설은 좀 더 달아놨는데요. 사물 인터넷은 기존의 유성통신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인터넷보다 진화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연결된 기기가 사람이 개입 없이 상호 간에 알아서 정보를 주고받아 처리합니다. 사물이 인간에 의존하지 않고 통신을 주고받는 점에서 기존의 유비쿼터스나 우리 어떻습니까? 머신 투 머신, 우리가 사물지능 통신 M2M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통신 장비와 사람과의 통신을 주목적으로 하는 M2M의 개념은 우리가 인터넷을 확장해서 사물은 물론이고 현실과 가상세계의 모든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개념으로 진화된 단계다. 그래서 이거 나올 수가 있다 그러는데 탁 적동이 됐네요. 고맙게도.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89번입니다. 자,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객 정보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과 그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데이터 마이닝 기법도 제가 출제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자, 우리가 3번이 우리가 RFM 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마케팅에서 제가 R이라는 것은 최근에 프리퀀시 얼마나 자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구매하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구매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 자, A라는 사람은 이제 자주 구매를 하지만 이 사람이 한 번 오게 되면 껌을 하나 사고 담배 하나 사고 이러더라. 그럼 고객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한 번 구매를 했는데 너무 작을 줘서 1,000만 원만큼 샀더라. 그럼 이 사람도 자체가 이제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더 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마케팅에서 고객의 수익 기여도를 나타내는 3가지 지표를 각각 지표별로 기준으로 정렬해서 수익 기여도를 나타내는 3가지가 이제 최근성, 구매 성량, 그 다음에 구매 횟수, RFM 지표별 기준으로 정렬해서 점수화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RFM은 가치 있는 고객을 추출해내어 이를 기준으로 고객을 분류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서 마케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석 방법의 하나예요. 그러면 이 RFM은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선정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서 분석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의미 있는 정보를 전환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객 정보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과는 그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죠. 자, 다른 것들은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별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놨죠. 그래서 이제 연관성 분석, 데이터 안에 존재하는 품목 간의 연관 규칙 발견하고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의 종속 변수가 있으면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 변수들에 있어서 어떻게 설명 또는 예측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수들 간의 관계를 적절한 함수식으로 표현한 통계적 방식이 회귀 분석입니다. 자, 군식 분석은 n개의 개체들을 대상으로 p개의 변수들을 측정했을 때 관측한 p개의 변수 값을 이용하여 n개 개체들 사이의 유사성 또는 비유사성의 정도를 측정하여 개체들을 가까운 순서대로 군집하는 통계적 분석 기법이다. 자, 의사결정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결정 규칙을 나무 구조로 얘기를 했죠. 이렇게 뻗어나가는 나무 가지처럼 도표화해서
분류와 그 다음에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90번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이것도 별표 표시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 제1회 유통관리사 2급 제4과목 유통정보는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이 촉재됐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지로 문학과의 지식 전환 프로세스 중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나 지식인 암묵지라는 게 있죠. 를 글이나 도표의 형태인 형식줄로 표현해 나가는 프로세스로 지식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식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할 가능성이 큰 프로세스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외제화라고 합니다. 외제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외제화는 개인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또는 지식인 암묵지를 글 또는 도표의 형태인 형식지로 표현하는 프로세스로서 지식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전 지식에 관한 새로운 발견을 할 가능성이 있는 큰 프로세스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유통정보는 다시 한번 이제 이런 게 나왔고 앞으로 또 어떤 게 우리가 또 이래니까 이외에 나올 것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71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전통적 비즈니스와는 달리 인터넷상에서 나타내는 거래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술적 제약이 소멸된다는 거 아니죠. 기술적으로 발산성이 높아진다. 자, 이렇게 제가 한 문제 또 체크했고요. 자, 72번 SCMA 기법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기업 내 정보화의 확고한 구축이라든지 최고 경영자의 확실한 이해 및 의지가 필요, 그다음에 데이터의 올바른 수집 및 교환을 위한 기업 간 데이터 포맷의 표준화, 공급 사슬에 연관되는 기업과 신뢰를 기반한 업무 협체 체계의 구축인데 지금 5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래서 그게 이제 5번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73번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각각 CR, VMI, CMI를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넣어놓기 때문에 이것도 초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CR은 다시 간다면 소비자로부터 취득한 판매 정보를 기반으로 상품 보충량을 공급업체에게 정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고 제조업체가 상품 보충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을 VMI라고 하고 상품 보충에 대해 유통업체와 공업체가 공동으로 재고 관리하는 것을 CMI 한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요약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해설을 보시고요. 그다음 74번의 3번은 EAN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1번에는 하위가 아니라 상위, 2번은 EN 12가 아니라 13, 4번은 체크 리스트가 2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1자리, 그 다음 2개 여백은 5개 모듈이 아니라 7개다. 이렇게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75번은 좀 그렇고 많이 찍는 다음에 76번. 자, 2차원 코드죠. 근데 지금 5번에 보시면 코드 93, 코드 128은 다 1차원 코드라는 것도 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77. 우리가 유통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운용요원, 데이터베이스. 근데 커뮤니티는 유통정보 시스템 구성 요소에 가장 옳지 않은 게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어때요? 급변하는 지식 정보사에서 유비쿼터스의 정신은 이제 OA, 그 ON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anyway가 안 들어간다는 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안 들어간다. 그 다음 79번도 EDI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속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간접, 전략적이는데 3번이 전략적이고 다른 것이 직접 간접이 어떤 건지를 꼭 체크를 하시고, 80번에 어때요? 이 공개키 방식의 암호 알고리즘으로 인수분해의 난해함을 이용한 암호화 시스템은 RSA다. 이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81번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전자상거래 고객의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구매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낮은 집단이 아니라 더 많이 구매한다. 말이 안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82번은 우리가 아까 79번과 연결시켜서 보시라고 했어요. EDI입니다. 근데 EDI는 여러분들 여기서 두 번째 줄에 이 표준화된 전자문서 교환이 가능하다. 이건 힌트를 줬어요. 그래서 EDI라는 거 꼭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저자분이 이제 또 좋아하시는 게 제가 이 프로큐먼트, 전자구매를 좋아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키포인트를 잡는다면 우리가 83번에 이 프로큐먼트의 장점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 전달 업무 프로세스가 복잡해지게 되면 직접 구매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단편화, 단일화, 편리화, 자동화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83번하고 87번을 연결한다면 타이머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제품 서비스의 정보 흐름을 비즈니스 참여들 간의 관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오늘의 다다장터 같은 거는 전자구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프로큐먼트다.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는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자, 84번 같은 경우는 자, 일렉트릭이에요. 온라인이죠. 공장이 온라인상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단절되었던 것을 연속적으로 재고 보충 계획 전략이다. 그래서 이 SCM의 추구 전략 중 고객의 상품을 주문한 후 상품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도착 시간인 고객 허용 리드 타임이 실제로 공급업체들로부터 유통용로를 거쳐서 고객에 배달되는 통 시간인 공급 리드 타임보다 짧은 용로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우리가 단절성이 떨어지는 것을 연속 재고 보충 계획 전략이다. 이런 것들도 자, 대표를 안 썼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일렉트리다. 그러면 연속 재고 보충 계획 전략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숙지를 해놔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85번은 생산자 집약적 배송 시스템 특징은 생산자와 집약적이라는 건 소비자에게 애매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것은 아니겠죠. 자, 86번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ISSN의 앞에 들어갈 10별 보는데 주의하실 게 시리얼은 기적적이기 때문에 ISSN은 977이 맞아요. 근데 이제 978은 단행본이라는 것도 좀 체크해 보시고요. 자, 88번에 보시면 사물 인터넷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또 출제될 수가 있다라는 거 꼭 체크하시고 89는 이제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 고객 정보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RFM은 뭐예요? R, 최근에, F, 자주, 프리퀀시, 그 다음에 구매, 금액은 가장 큰 걸 선택하는 어떤 가치 있는 고객을 추출해야 됩니다. 이 기준으로 고객을 분류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애는 빼보놔도 매출액이 뭐 하루에 10,000원이더라. 근데 을이라는 애는 한 번에 2번 정도, 3번 정도 사가는데 뭐 1,000,000원은 너무했고요. 한 500, 300 쓰더라. 뭐 그렇게 되면은 나누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RFM은 구매 가능성이 있는 높은 고객을 산정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으로 분석 과정을 통한 데이터는 의미 있는 정보를 전환하는 것이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상관이 안 되죠. 근데 다른 거 연관성 분석, 회귀 분석, 군집 분석, 의사결정 나무는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볼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코지노 자 90번 노각화의 지식 전환 프로세스 중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나 지식인 암묵지를 그리나 도표 형태 형식적으로 표현해 나가는 프로세스 지식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식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할 가능성이 큰 프로세스를 무엇이라고 하나. 개인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또는 지식인 암묵지를 글 또는 도표의 형태인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프로세스로서 지식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전 지식에 관한 새로운 발견을 할 가능성이 큰 프로세스는 외재합니다.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가져가서 꼭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2015년 유통관리사 2급 유통정보로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2회 시험과 3회 시험이 나왔죠. 2015년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듣는 방식은 물론 뭐 저도 이제 이 박사를 받고 지금 교수로 또 있고 출제원으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출제원들이 막 만점을 맞게끔 맞춰주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과락을 면하고 40점 이상 60점, 그러니까 40점은 넘어야 되고요.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정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배포를 많이 쳤다는 자체는 내가 봤을 때 좀 난해한 게 없다는 거죠. 왜? 계속적으로 빈번하게 출제가 됐던 거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는 뭐 이 게시판에도 많이 올라왔지만 조금 난이도가 조금 쉬웠다라고 봐야 돼요. 그죠? 물론 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 난이도가 어렵지만 공부를 계속 하시고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는 뭐 이 정도야 하는 정도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신 만큼 가져가십니다. 모든 자격증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반복 학습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 강의를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제가 놀라운 사실이 이제 저희 사이트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칭찬하기를 보잖아요. 그럼 제가 또 강의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럼 칭찬하기에 좀 많은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이 그 데스크, 자기가 공부하는 걸 딱 봤는데 제 화면하고 노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5단 노트를 또 만드시고 또 이렇게 해서 또 2015년 2회, 3회 아직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또 듣고 또 우리가 또 도전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또 떨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다시 도전을 해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또 한번 이 또 실패라는 자체가 또 여러분들이 앞에 또 길에 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회 때 문제는 뭐 그렇게 이의 신청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4과목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통에 대한 이 상권 분석하고 유통 정보가 20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죠? 뭐 상권 분석은 여러분들이 항상 굉장히 힘들었던 게 앞쪽 2014년 문제에서 네일리, 허포 이런 게 어렵잖아요. 계산 문제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정보는 또 영어로 된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이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상권 분석과 유통 정보를 제가 뭐 강의를 하거나 많은 수강생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단위가 이 단원이 짧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점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왜냐면 유통물류 일반 관리는 그 내용 자체가 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회 문제 풀었지만은 안 나왔던 뭐 허프 이론에 대한 그 이론은 조금 생소했지만 뭐 용적률이라는 것도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일반 물류 관리에서 전반적인 걸 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범위가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1회 때서부터 유통관리사를 봤을 때 사지선다 했을 때는 좀 난이도가 낮았어요. 근데 모든 자격증은요 계속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최근 걸로서 3개, 그러니까 보통 1년에 3번이 있으니까 보통 다른 기출, 다른 자격증은 1년에 한 번씩 보면 최근 3개년도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2015년 2회를 보신다라는 생각하에 지금 제가 기출문제를 2014년 2회, 2014년 3회, 2015년 1회를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딱 3가지가 지금 2015년 2회를 준비하신 분한테는 요 3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그 전에 있는 거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특히 이제 사지선다에서 오지선다로 바뀌시면서 자, 오지선다가 될 때에서부터에 대한 기출문제가 더 우리가 적중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출제위원들은 이제 사지선다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겠지만 제가 출제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지선다에 대한 거는 잘 안 볼 것 같아요. 물론 뭐 유통관리회사에 굉장히 또 자신감이 있고 출제하시는 어떤 목적이 있으신 또 출제원님들 그러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뭐 학교 강의를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시간적인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예요. 최근에 제가 찍은 기출에 대해서 3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분석하셔서 보시다 보면 다음 기출문제가 제가 꼭 이거 나옵니다 라는 거. 자, 특히 이제 어떤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같은 것도 제가 분명히 예측을 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전자구매도 말씀드렸고, EDI나 이런 바코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SCM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출제될 수 있는 키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항상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모의고사를 제가 계속 풀어드리긴 하는데, 그 모의고사는요, 직접 여러분들이 푸셔야 됩니다. 시간을 딱 보시고, 그 다음 푸시고, 딱 제가 풀어드리면 틀린 게 있을 거예요. 그럼 틀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노트화 시켜서 틀린 오답 노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1회 모의고사를 내가 틀렸다. 그럼 쭉 가져다가 4번이 틀렸다. 그럼 이 틀린 이유를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기본서를 또 체크하시고, 또 기본서에 없는 부분도 제가 모의고사 넣었어요. 하도 요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하셔서 왜 틀렸는지 오답 노트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실 때 이 오답 노트가 굉장히 여러분한테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특히 2015년 1회 보신 우리 수험생들도 물론 뭐 떨어진 거에 대한 거는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여러분이 틀린 오답 노트를 만드신다면 다음에 2회에 꼭 합격하실 거라 봅니다. 자, 그래서 점점 유통관리사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있고요. 그래서 유통물류관리, 상권문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봤던 정보, 마케팅, 이 유통산업발전법이 보세요. 유통물류관리에서 나오고 막 상권문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과목이라든지 연결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색깔은 있어요. 색깔은 있지만 연결시켜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 게 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따라오시고, 그래서 천천히 우리 어떻습니까? 유통드림에서 하는 프로그램대로 꼭 같이 오셔서 하시고, 나중에 또 이제 좀 시간이 되면 제가 요약을 해서 특강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특강이라는 자체는 항상 적중이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2015년 제1회 기출문제 4과목 유통정보까지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음에 이제 우리가 뵐 때는 2회, 3회 또 기출문제를 풀이를 할 겁니다. 그 전에 꼭 합격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5년 우리 제1회 유통관리사 2급 제1과목서부터 4과목 유통정보까지 이 기출특강, 기출에 대한 해설을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